네, 하반기 실적주로 수익률 100% 도전하자는 전략 금산 전문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반기 전략 세워보실 분 금산 전문가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휴일을 앞서서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참여해 주시고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종목 접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전화가 와 있는데요. 따릉따릉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에스코넥이에요. 에스코넥. 네. 네, 저기 2,165원에 네네 10%요. 네, 10% 비중이시고요. 네, 손실은 20%는 안 되시고요. 10%대시죠? 네네. 예. 에스코넥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을까요? 아, 이거는 그냥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샀는데요. 사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근데 2,000원 조금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2,000원 조금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몇 번이나. 네. 2,000원의 저항을 겪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그래서 한 1,600원 정도 올라가면 추가로 좀 더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격을 좀 맞추면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생각 예. 있으시고요. 1,600원 예, 정도 앞으로 어떨지. 올라갈 수 있나 해서요. 더 2,165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가격에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 혹은 예,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에스코넥의 네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네네, 손절 뭐 네. 할 수 있어요. 아, 네. 하라고 그러면 그래요. 일단은 손절 라인 먼저 좀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손절 예. 라인은 일단 1,600원 구간을 이제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예. 에스코넥은 이제 상황이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 이제 에스코넥이 왜 올라왔었냐면, 에스코넥이 이제 그 1차 전지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이제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우디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사우디 산업단지에 새롭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실증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코넥이 관련돼서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사우디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에스코넥이 이제 작년에 또 흑자 전환도 해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이슈들, 그 다음에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고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지금 현재 2차 전지처럼 꾸준하게 뭐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던가 이러한 이제 이슈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 사우디 실증 발휘 이슈로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에스코넥이 이제 1차 전지 관련된 이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신사업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을 진행을 하면서 삼성 SDI 향으로도 이제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실적의 캐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기업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일전에 이제 한 차례 저점에서 수급이 좀 잘 들어와 줬다가 사우디 실증 발휘 이슈로 인해서 이제 상승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2,200원 구간을 계속해서 뚫지를 못하고 윗꼬리를 지금 약 4번 정도 그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앞서서 이 2,200원 구간부터 굉장히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무언가 추가적인 좋은 이슈가 필요한데 좋은 이슈가 여기서 더 안 나오다 보니까 2,200원 구간을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2,200원 구간에 굉장히 중요한 물량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차익 실현 의지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이 2,20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량이 적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최근에 들어왔었던 물량도 이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을 계속해서 차익 실현하고 있는 흐름이라 혹시나 이 지켜줬던 저점인 1,60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또 급락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6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이 종목은 정리를 한 차례 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반등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195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단기 매물 구간이 형성된 게 1950원 구간인데 이 1950원 구간을 뚫어주려면 그래도 힘이 어느 정도는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너무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현재 힘이 많이 살아있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1950원 안내 드리면서 이 구간을 뚫어줘야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면 매수가 근처까지 왔을 때에는 신고가 못 뚫어주면 바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950원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그대로 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1600원 이탈 구간, 이 주요한 지지라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1차 단가인 1950원대를 뚫어주는지를 보시면서 이 종목은 수익보다는 만회하는 쪽에 이제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 교체하는 쪽에 전략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2차 전지 관련한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좀 예상될 수 있을 만한 다른 모멘텀은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 SD양으로 이제 또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스코넥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범위를 좀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코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게 되면 충분히 또 이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시장이 조금 더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에스코넥이 2차 전지 쪽으로는 완전히 대장인 종목도 아니라서 조정폭이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크게 또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상당히 강하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큰 상승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은 한 차례 정리를 하고 나서 향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그때나 이제 또 다시 한번 접근을 노려야 되지, 지금은 일단은 정리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저기 네. 2060원 정도에는 몇 번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2060원 정도에 그냥 저 매도해버리는 게 낫겠네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1950원 생각을 해주시고, 예. 2060원 정도에 이제 올라갔었던 부분이 일전에는 수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수급이 좀 많이 죽어버려서 일단 1차적으로는 아. 1950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스코넥 사우디 투자 유치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시장 조정과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현재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인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600원 손절가 잘 지켜주시고요. 목표가도 1,950원 잘 지켜달라는 전략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어떤 종목이실까요? FST고요. 예. 25,400원에 20%예요. 네. 지금 손실이 10% 넘게 나 계신데요.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네, 많아요.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이게 지금 필리클인가 개발이 한 90% 됐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좀 했는데 네. 이게 전에 보니까 한 7천 몇백 원까지 가더니 그들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사실 좀 높은 가격에 산 거는 알아요. 저때 전에 17,800원짜리 샀어야 되는데 계속 우상향을 하길래 사긴 샀는데 그다음에 또 보니까 지금 개발 중인 것이 이 페디클인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88%가 거의 됐고 SNS랑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삼성에서도 일부 투자를 했다 그러길래 한번 사봤더니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는 혹시 어떤 뉴스가 나오면 팔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제가 조금 가져가 볼까 하는 생각으로 샀어요, 사실은.
실적이 잘 나올 때까지 성장하는 종목으로 믿고 네네.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셨는데요. 네네. 네, FST 최근 들어서는 하락세가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60일선도 네네. 오늘 다시 한번 또 강하게 깨는 음봉이 나왔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은 FNS텍과 같이 EUV 공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이었죠. EUV 공정이 이제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EUV 공정이 미세 공정 쪽이고요.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쪽, 파운드리 쪽의 기술력은 결국에는 미세 공정이 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는 굉장히 투자를 강하게 하고 있죠. 이 메모리 쪽에는 지금 그렇게 이제 투자를 강하게 하고 있지 않고 작년과 유사한 수준 혹은 이제 또 최근에 감산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파운드리 쪽에는 이 부분도 오히려 이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FST가 이제 국내 유일하게 펠리크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만큼 이제 이 독점에 대한 매력도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또 이제 FNS텍과 함께 이제 이 펠리크를 또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이 기업 체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상당히 좀 담보가 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계속적으로 또 투자를 파운드리 쪽에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워낙에 또 경쟁자가 없는 상황인 만큼 FST의 이제 성장도는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ST가 지금 현재 관련해서 캐파도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고 R&D도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성은 상당히 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떠한 구간이냐면 순환이 한 바퀴 돌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주식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쭉쭉쭉쭉쭉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쉬어가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는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있는데 FST는 이제 후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구간이냐면 최근에 이제 수급이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잘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고 이 수급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이 쫙 잘 나와주다가 지금 이 이전 고점 28,000원 구간에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종목 진단함에 있어서 항상 이제 이 매물 구간을 많이 보는 걸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보게 되면 이 FST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매물 구간이 이제 있었죠. 약 한 23,000원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을 뚫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위쪽 구간으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었던 구간이었고 그러면서 28,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결론적으로 이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일제히 한 차례 순환이 나왔다가 또 같은 구간에 또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ST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차례 순환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 차익 실현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ST가 앞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죽을 것인가 이게 중요할 텐데 결론적으로 FST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훌륭한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요. 파운드리 투자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에 가장 또 큰 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FS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돌아오게 되면 충분히 다시 한번 크게 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2분기 정도 지나가면서 저는 반도체 쪽에 투심이 강하게 돌아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분기 쪽에 이제 메모리 업황이 슬슬 재고가 감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감산을 하기는 했지만 재고가 줄어들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이 업황이 살아난다라는 트리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세가 워낙에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 약 2만 원 정도 구간이죠. 121선 구간에 이제 1차적으로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약 18,000원 정도 구간에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추세가 하락이고 시장도 불안하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121선 구간 혹은 그 이후에 지지라인 구간이 약 한 18,000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고개를 틀어주는 구간이 나왔을 때 저는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가 조금 이제 높으시거든요.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2만 원, 2차적으로는 18,000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손실폭이 좀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가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셨다가 향후에 FST가 저점이 잡히면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손실을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 저점까지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비중을 약 한 40% 정도까지 추가를 하셔서 평단가를 2만 원 초반대까지 맞춰 놓으시면 저는 다시 한번 2만 원 중후반대까지는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당장의 손실은 볼 수 있지만 기간이 조금 짧게 대응이 될 거고 기회비용 손실이 덜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손실폭은 좀 커질 수가 있지만 향후에 대응만 잘한다라고 한다면 손실만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안내드렸던 두 가지 방법 중에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조금 더 매매 전략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지금 현재 이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입맛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2만 원 선에서 비중을 줄이시겠어요? 아니면은 좀 더 저점을 네네. 보시고 추가 매수 생각하신가요? 네네. 추가 매수가 좋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하고 재매수를 생각하시겠어요? 일단은 좀 한 매도를 일부 반은 했다가 떨어지면은 또 매수를 좀 더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정은가님, 그러면 그렇게 그게 비중 가장 조절을 사실 하고? 베스트일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 2만 원? 만약에 그 구간도 못 지켜주면은 18,000원까지 말씀드렸듯이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오면 일단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해서 일부 비중 축소했다가 그 비중은 다른 종목 이제 돌리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마 저점 잡히고 바로 이제 매수하지는 마시고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구간이 또 나올 겁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또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비중을 또 매수하시면 빠르게 빠져나오실 수 있으니까 향후에 바닥 잡힐 때 다시 한번 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FST 같은 경우는 펠리클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를 통해서 EUV 장비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서도 가성비 좋은 EUV 장비가 앞으로 또 크게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고요. 일단 모멘텀 남아있는 부분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점 바로 21,750원입니다. 이 선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수급 변화 보시고 2만 원 중후반까지의 상승 가능성 보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매수가 비중 확인하고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종목이실까요? 도전 비전요. 예. 35,200원에 20%. 네. 최근에 바닥 잡았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갔거든요. 지금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요. 3개월 되셨고요. 네네. 예, 이후에 상승이 있었어요. 조금, 한번 제가 산 금액대 가까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고기가 35,000원, 35,500원, 600원대가 저항대에서 매물벽이 있어서, 거기가 이제 혹시 넘지 않을까 해서 하다가 그때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 시점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향후 좀 더 빠질 건가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더 좋은 비중 제가 차트를 체크했을 때는 3개월 안에 53,000원대 진입까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자, 과연 네. 더 좋은 비중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을지 시간 투자할 만한 종목일지 김영일 전문가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은 더존 비존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전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원래 기업 ERP라든지 혹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일전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기업 결합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공정위에서 기업 결합 승인이 이제 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좋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상당히 크게 하락이 나온 경우인데 저는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 34,000원에서 35,000원 구간에 일전에 이 구간에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매물벽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결합권 이상의 무언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이 수급을 삼켜줄 만한 또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더존 비주얼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실적 개선세가 살짝 기대된다라고는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상대적으로 이 2차 전지나 반도체 혹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에 비해서 주목도를 또 강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도 조금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반등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현재 주가에서 약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까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34,000원에서 5,000원 매물대로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들어오면서 지금 32,000원 구간의 매물이 또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등폭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끌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다음 주 정도 지나가고 FOMC가 지나가게 되면 아마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순환 돌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지 이제 이 매물벽에 막혀 있는 수급이 전체적으로 죽어 있는 종목 쪽은 조금 이제 놔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존 비주얼은 일전의 상승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또 그대로 다 차익 실현이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더존 비주얼은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오히려 손실 만회 측면이나 기회비용 측면에서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두터운 매물벽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예, 굳이 끌고 가기보다는 종목을 정리하자는 전략인데 어떠신가요? 아,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돼가지고. 예. 네, 상담 요청을 한 거거든요. 네, 네, 34,000원, 32,000원 다 매물벽이 쌓여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차라리 예. 이거를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낫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도움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더 좋은 비주온 저희가 또 투자 결정 도와드렸습니다. 31,000원에서 32,000원까지 반등 보시고 종목 정리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시는데요. DK님께서 신세계를 24만 원에 갖고 계십니다. 10% 보유 중이신데요. 해외여행은 많이들 가는데 반등 확 안 나올까요? 라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신세계 오늘 0.7% 상승하면서 20만 6천 원에 마감됐는데요. 이분께서는 아직 20% 가까운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정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5월에 진짜 많이들 나가시잖아요. 근데 면세점주 어떨까요? 신세계 진단해 주시죠. 일단 신세계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백화점들이 여태까지 실적을 견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명품 때문이었거든요.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 심리가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고 명품 소비율이 최근에 세계 1위를 제가 기록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품 소비가 굉장히 이제 이 백화점들의 실적을 견인을 해줬었는데 역시나 이제 슬슬 또 경기 침체고 수요가 둔화되는 구간에 들어서고 물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슬슬 명품에 대한 소비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신세계가 사실 올해 기대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면세점 실적이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제 이 중국의 보따리 상들이 이제 국내로 다시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더딘 상황이죠. 물론 지금 하늘길도 열리고 여행길도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면세점 사업부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명품 수요도 줄어들다 보니까 백화점에 대한 수익성도 지금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에도 전체적으로 이 소비 심리는 회복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올해 정도에는 이러한 이제 소비 심리, 수요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멀리 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이 종목들, 상승 나오는 종목들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미래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차 전지 네. 반도체, AI, 로봇, 디스플레이 등등. 이제 새롭게 성장 동력을 얻어가거나 앞으로 성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미래 전략 산업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전방 산업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수요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글로벌 쪽으로 물가 다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구간이고 GDP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이러한 이 신세계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해외여행이 다시 재개가 됐기는 하지만 최근에 또 중국과의 사이가 우리가 과연 그만큼 좋을까? 이 리오프닝의 효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중국과의 사이가 완전히 좋은가?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정부는 친중보다는 친미 쪽으로 완전히 이제 스탠스를 잡고 있으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국과의 리오프닝 효과도 그렇게 크게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실적 개선세가 나와 주어야지 주가의 반등이 가능한데 일단 2분기까지도 조금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바닥까지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바닥까지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중요한 단가가 20만 원입니다. 일단 20만 원 구간이 지금 여태까지 지켜줬었던 가장 중요한 지지 단가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이탈을 하지 않아야 결론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해놓고요. 20만 원 이탈 시에는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약 21만 5천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신세계가 최근에 이제 이 좋은 이야기들이 올해 초에까지도 이제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까지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면세점 매출 회복할 거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23만 원, 24만 원 구간을 못 뚫었거든요. 이 구간 이후로는 매물대가 워낙에 이제 두터운 상황이고요. 이 매물대를 뚫어주려면 신세계도 무언가 성장성을 확 보여줘야 되는데, 업황 자체, 백화점이라는 이러한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성장성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수익보다는 손실 만회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반등을 잡아가기에도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릴 거거든요. 때문에 저는 지금 20만 원 이탈 시에 정리,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21선 구간을 아마 바로 뚫어주기에는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서 저는 반등이 나올 때에는 21만 5천 원 구간, 이 근처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완전히 더 빠른 수익 만회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신세계는 20만 원 이탈 시 정리, 그리고 반등 시에는 완전히 수익 만회보다는 어느 정도의 손실만 이제 메꿔놓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의 기대감은 사라지고 이제 실적 검증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 손절가 제시하고요. 1차 목표가 21만 5천 원, 2차 23만 원 제시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전략 활용하세요. 다음 시청자분 유지영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이시스 메디칼 사셨다고 올려주셨고요. 9,300원 매수가의 10% 비중이신데요. 가져가도 될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께서도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일단 최근에 휴비츠 굉장히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거든요. 의료기기 쪽은 실적 성장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어찌됐든 리오프닝을 하기는 했으니까 중국 시장 쪽을 좀 잘 잡고 있는 의료기기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지금 현재 의료기기 쪽에서는 중국 시장을 상대적으로 선점을 해놓은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올해에도 실적이 어느 정도는 또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대응이 상대적으로 꽤나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매수가가 9,300원 수준이신데 저는 일단 손절 라인 구간은 8,100원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 중요한 구간인 8,100원 구간이고 이 8,100원 구간에서 지금 주가를 계속 지켜주면서 수급을 밀어넣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8,100원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제이시스 메디칼은 괜찮습니다. 이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하셔야겠지만 8,10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지 않으면 일단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 상승이 얼마나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9,000원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9,500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매물 구간이 9,000원 구간에, 그리고 2차적으로 9,500원 구간에 있고, 이 구간을 뚫어주어야 추가적으로 신고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1차 목표가인 9,000원 구간을 주요한 이 저항 라인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9,000원 구간이 가장 이 주요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을 힘있게 뚫어주면 신고가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은 9,000원 구간을 매물 구간으로 보시고, 만약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면 저는 조금 더 이 신고가 정도까지는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9,000원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아마 박스권 정도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이제 올해의 실적 성장성이 좀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이시스 메디칼은 그래도 이 구간을 뚫어주려는 시도는 한 차례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뚫어줬을 때, 어느 정도 수익권에 도달했을 때 만약에 신고가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반등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다만 8,100원의 손절가 꼭 기억하시고요. 1차 목표가 9,000원, 힘있게 돌파가 나온다면 신고가까지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전략이었고요. 다음 시청자분이십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 미라앵커님 진단 좀 올려주세요 라면서 또 주셨는데, 이준희님 와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때 123,357원에 20% 매수를 했는데요. 현재는 명칭도 바뀌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네요. 저 좀 봐주세요. 어떻게 탈출해야 하나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정말 속이 쓰리실 것 같습니다. 50% 손실이시거든요. 이준희님 탈출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사실 이 종목을 손실 처리하는 거는 아마 이제 부담이 되실 것 같고, 워낙에 또 이제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정리하시는 거는 지금은 크게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데케미칼에서 어찌됐든 새롭게 이 사업 동력으로 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사명 변경이 된 건데, 다만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동박 사업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접근성도 쉽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워낙에 경쟁 기업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의 이 공장 증설이나 혹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대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또 워낙에 이 판가에 대한 이익률 자체가 많이 크지 않은 종목, 이 사업 분야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저는 시장에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동박 사업이 초기 투자금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또 뛰어 올라줘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2분기 전부터는 조금씩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이제 판매 라인이 조금씩 이제 안정을 잡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삼성 SDI하고 8조 5천억 수준의 이제 수주도 이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는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결국에는 주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추세가 하락하는 구간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오늘 이 저점 구간이 6만원 구간 이탈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5만원 정도 구간까지는 하락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중이 높으신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 추가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저점 잡을 때까지 기다리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5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비중 한 40%, 50%까지 늘리셔야지 그래도 평단가가 한 8만 원 정도까지 낮춰질 것 같습니다. 그럼 8만 원 정도까지 낮춰진다라고 했을 때 약 한 이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넘어야 될 선이 굉장히 좀 또 많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때문에 일단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대응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은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은 저는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좀 많이 해칭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해칭을 해 놓으시면서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줄여 놓으셔야 향후에 대응하시기 편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향후에 이제 동박 사업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게 되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반응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그래도 7만 원대, 8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반응할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매만 정말 잘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은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비중을 수익 본만큼 조금이라도 줄여 놓으셨다가 향후에 이제 이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이 손실 만회에 대한 전략을 꾸려 나가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가는 5만 원 아래로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은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오늘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6만 원 정도 구간이 될 텐데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5만 원대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밴드를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리 잡는 거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리 잡고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는 구간,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대응을 하시면 그때가 이제 추가 매수 대응 구간이 될 거고 그때 이제 전략을 잘 꾸려 나가면 그래도 손실 만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때를 기다리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 범주 안에 배터리 관련주입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점이 있는 동박주입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전략인데요. 향후 쌓여있는 이런 수주들이 실적에 점차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끌어올려질 때를 잘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이고요. 오늘 저점 이탈한다면 6만 원, 6만 원 이탈한다면 5만 원 선까지 내다볼 수 있는 종목,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 잘 만들어 두시고요. 7, 8만 원 선까지의 반등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포스코 엠텍 주신 분이신데요. 자연의 다육이님 오셨습니다. 다육이 키우시나 봐요. 포스코 엠텍 29,100원에 20% 비중 있으십니다. 이 종목 현재 23,0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는데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11.85% 급락하면서 이분 손실이 커지셨습니다. 포스코 엠텍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저는 일단 포스코 엠텍은 반등 시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엠텍이 최근에 이제 리튬발 이슈로 이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고 두 번째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엮이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단가 자체도 상당히 과열된 구간이고 고평가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어떤 이 의도적인 주가를 움직이기 위한 이 움직임이 있었는지 또 자세하게 좀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을 보게 되면 이 구간에 수급이 들어갔고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음 돈 들어간 구간이 약 21,000원부터 25,000원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일단 이 21,000원 구간은 이탈을 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21,000원 구간까지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약 한 27,000원 근처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손절 라인은 21,000원으로 두시고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열려있는 구간이 굉장히 크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소중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7,000원 근처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대로 이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손실 만회를 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포스코 엠텍은 이 손실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지금은 많이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회 왔을 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21,000원 손절가 잘 지켜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을 지지하지 못하면 하락이 더 커질 가능성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27,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신 한걸음씩 님이신데요. 서린바이오 올려주셨습니다. 13,3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비중은 40% 크게 가져가시는데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12,000원 아래에서 마감이 되면서 10% 넘는 손실 갖고 계시는데요. 서린바이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이 한 차례 굉장히 좀 좋은 탄력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전체적인 매기가 형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같이 또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제 작년에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줬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수설 투자를 하면서 서린바이오도 동시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11,500원 구간이 주요한 지지라인이 될 거고 이 구간은 이탈 시에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수가 근처에서 반드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 되겠죠.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구간이기 때문에 서린바이오는 한 차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서린바이오는 일단 11,500원 구간 지지라인으로 두시면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아마 13,000원 근처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린바이오는 한동안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 아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이 정도의 수급은 동반이 되어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린바이오는 매수가 근처 반등 왔을 때에는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린바이오 손절가 11,500원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근처입니다. 40% 비중이신데요. 투자 결정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진단받으신 이주님께서 예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진단 도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희 열려 있으니까요. 꼭 투자 결정 필요하실 때, 고민되실 때 꼭 찾아주세요. 진짜 쉬운 진단 오늘 금요일 김영희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밤에 PC 지수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FOMC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이번 주와 크게 다를 거 없는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하락은 큰 폭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눈치 보기 장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역시나 이번 FOMC의 가장 큰 화두는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상이겠죠. 물론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는 한데 지금 베이비 스텝을 만약에 FOMC에서 이제 연준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는 충분히 또 달래기성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FOMC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되 결과는 확실하게 좀 보고 움직이자라는 심리는 존재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과 수급이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악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반영도 될 거고요. FOMC 불확실성도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다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순환이 상당히 좀 강하게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수급주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는 보수적으로 전략을 잡고 가시되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잘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선별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섹터로 특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섹터는 잘 없는 것 같고 일부 이제 개별주 정도에만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아마 이러한 이 수급 들어가는 그림들이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번 이 어느 섹터에 수급이 들어가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FOMC 중요한 이벤트 통과를 하면서 시장이 또 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심히 대응하면서 보수적인 전략 필요하고요. 수익 나신 분들, 또 손실 나신 부분들 잘 정리를 하셔서 수급이 살아있는 강한 종목 다음 주에 엄선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휴일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금요일이었고요. 오늘은 저희 진단에 이어서 미스터 진단이 준비돼 있죠. 밤 9시부터 11시까지 이종복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 진단해 드리니까요. 미스터 진단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02-2128-3388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월의 마지막 거래일 끝났고요. 다음 주는 딱 3거래일 진행되네요. 다음 주 어떤 장 펼쳐질까요? 기대 한번 가져보면서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